아직까지 호출벨을 없는 걸 고집하는 이유는 고객을 불러가지고 그걸 이제 직접 음료를 전해준다라는 오프라인 감성이 아직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매장에서 뭐 아메리카노나 이런 데 사용하는 일반 원두는 미국 내 공장에서 로스팅을 해서 가지고 오죠. 남반구와 북반구 적도 사이에 커피 벨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요 안에서만 이제 적도 지역에서 커피가 자라나요. 3대 지역이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퍼시픽, 아프리카. 스타벅스 원두에 거품이 나지 않는 이유는 로스팅을 강하게 해요. 스타벅스는 뭐 탄맛 난다고 할 정도로 좀 많이 로스팅을 하는데 커피를 좀 다양하게 즐기고 싶다 했을 때 팁인데 아메리카노만 드시지 말고 아이스 커피를 드셔보세요. 아이스 커피? 아이스 커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 새로운 강혁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스타벅스에 일했던 오세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가면 저희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호출벨이 없잖아요. 네, 호출벨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있고. 근데 아무리 시끄러워도 스타벅스는 호출벨을 안 줘. 지금은 뭐 이제 그 영수증에 번호로 이제 확인해가지고 부르고 하긴 하는데 호출벨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여기저기 스타벅스 관련된 기사라던가 어떤 그런 뉴스 같은 데도 많이 나오긴 해요. 고객의 경험을 중시해서 뭐 없어 보이잖아, 솔직히. 약간 그런 정없어 보이는 그런 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은 이제 그 콜마이네임 서비스라고 닉네임을 부르거나 영수증 번호 확인하는 걸로 이제 많이 대체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호출벨을 없는 걸 고집하는 이유는 고객을 불러가지고 그걸 이제 직접 음료를 전해준다라는 오프라인 감성이 아직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메리카노,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킨 사람이 3명, 2명, 3명이면 헷갈리잖아요. 요즘은 이제 여기 스티커가 이렇게 다 붙어 있잖아요, 컵에. 네. 거기 스티커에 전체적인 음료수가 같이 써 있어요. 그거 보면은 요거는 아메리카노가 2잔이 같이구나, 뭐 이거는 라떼가 1잔이구나 라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 마킹이라 그래가지고 그 컵에 매직으로 쓸 때는 그땐 되게 많이 헷갈렸어요, 솔직히. 제가 일했던 광화문 이런 데는 정신없잖아요. 되게 막 음료가 막 2잔, 3잔, 1잔 들어오다 막 5잔도 한꺼번에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젓가락을 활용했었어요. 어떻게요?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컵을 쪼르륵 늘어놓잖아요. 네. 그러면은 2잔 젓가락, 1잔 젓가락, 3잔 젓가락. 젓가락을 이걸 그대로 구분을. 이렇게 옮기는. 또 스타벅스 원두가 진짜 뭐 품질이 좋은 거냐, 얘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스타벅스 원두 한국에서 쓰는 건 어디서 로스팅? 볶는 건지 궁금해요. 그 요즘에 이제 로스터리가 생겨가지고 이제 로스터리에서 로스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원두는 그 로스터리 현장이나 혹은 이제 그 리저브 같은 이제 좀 고급 라인을 이제 로스팅을 하는 거고 매장에서 뭐 아메리카노나 이런 데 사용하는 일반 원두는 미국 내 공장에서 로스팅을 해서 가지고 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직배송으로 날라오고 있고. 진짜요? 네. 그 지역이 어디더라? 이름은 아는데 지역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름은 뭐예요? 켄트 로스팅 공장이라고. 그럼 그 커피 콩은 어느 나라 콩이에요? 남반구와 북반구 적도 사이에 커피 벨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요 안에서만 이제 적도 지역에서 커피가 자라나요. 3대 지역이 있는데 라틴 아메리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브라질, 뭐 아르헨티나,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있거나 아시아 퍼시픽이라고 해서 이제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다음에 중국의 뭐 운남성 지방, 그다음에 아프리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티오피아, 케냐, 뭐 이런 데서 이제 커피가 나고 그 커피들을 매수를 담당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자회사 개념처럼. 거기에서 커피를 이제 본사에, 그 회사는 본사가 스위스에 있는데 스위스에서 이제 총 그걸 관리를 해서 이제 로스팅 공장,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배분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로스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커피콩은 어느 나라 그 커피벨트라고 하는 지역 중에서도 뭐 라틴 아메리카 것만 한국에 온다던가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든 그럼 뭐 아시아에서 났던 게 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에스프레소 로스트라고 하는 그 저희 스타벅스의 에스프레소로 뽑는 원두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 뭐 아시아 퍼시픽 지역을 혼합을 블렌딩을 해요. 인도네시아에서 나온 콩이랑 남아메리카에서 나온 거랑 섞어가지고 맛을 내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비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작물이다 보니까 똑같이 뭐 예를 들어서 8대 1대1 이렇게 섞는다고 해서 항상 같은 맛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레시피를 조절해서, 그러니까 맛을 기준으로 레시피 그 이제 블렌딩의 비율을 조절을 하기는 하죠. 그래서 어디에서 난 원두가 뭐 미국 공장으로서 한국에 왔다라고 딱히 찝어서 말하기는 어렵긴 하죠. 그러면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먹는 퀄리티는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켄트 공장에서 늘 그 향과 맛은 딱
균일하게 맞추려고 노력은 해서 가져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스타벅스 원두가 안 좋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특히 핸드 드립 하면 막 거품 안 난다, 막. 드립했을 때 거품이 퐁퐁퐁 나야 신선한 거다라고 그런 얘기 되게 들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음. 거품이 나면 신선한 원두는 맞아요. 그리고 스타벅스는 아마도 거품이 많이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벅스는 다크 로스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죠? 커피 콩을 볶잖아요. 로스팅 하잖아요. 로스팅의 단계가 이제 여러 단계가 있어요. 원래 그린빈이라고 해서 녹색 콩을 점점 볶다 보면 이제 까맣게 되고. 노랗게 되다가 황토색이 됐다가 점점 까맣게 된단 말이에요. 흔히 왜 핸드드립의 정석이라고 하는 거, 뭐 500원짜리만큼 50원인가 500원짜리만큼 부어가지고 거품이 솟으면은 뭐 이렇게 끊임없이 돌려야 되고 뭐 거품이 올라와야 신선한 원두고 뭐 커피빵이 생기고 뭐 약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핸드 드립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일본식 드립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정석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 외에 드립 방식도 되게 많아요. 스타벅스에서 핸드 드립을 드셔보시면은 푸어오버라고 있는데 원두를 가른 다음에 물을 계속 그냥 부어요. 뭐 이로 돌리는 거 없어. 그냥 이렇게 돌리기는 하는데 특히 뭐 방향치 이게 아니라 세밀하게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드립다 그냥 물 쫙 붓고. 그게 푸어오버 방식인데 그거는 이제 약간 미국식 드립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커피 메이커 방식이 보통 그런 푸어오버 방식이거든요. 스타벅스 원두에 거품이 나지 않는 이유는 로스팅을 강하게 해요. 스타벅스는 뭐 탄맛 난다고 할 정도로 좀 많이 로스팅을 하는데 강배전한다는 거. 네, 강배전이죠. 그러니까 이 거품이 생기는 거는 결국은 이 씨앗 안에 있던 어떤 이산화탄소가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스타벅스는 강배전을 하고 패키징에 담겨 오잖아요. 원웨이 밸브예요. 가스가 나가기는 하지만 공기가 들어오진 않아요. 직배송을 하는 이유도 강배전을 했을 때 생기는 그 가스가 없어져서 가장 최상의 맛을 낼 수 있을 때쯤 우리나라에 와요. 그 가스가 있다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강배전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가스가 많이 생기고 거품이 많이 생기는 수밖에 없는 거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강배전을 하되 가스가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서 가장 맛이 있을 때 들어오고 그걸로 드립을 하면 거품이 많이 안 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시작된 어떤 미국의 특성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커피가 되게 맛이 없거든요, 실은. 네, 그래요? 네, 진짜 맛이 없어요. 제가 세상 맛없는 커피 중에 하나가 미국 커피였는데 그 아메리카노라는 게 에스프레소가 너무 진하니까 물을 타 먹었다가 아메리카노인데 그냥 되게 흐리게 뭐 거의 물처럼 우리나라 보리차 조금 진한 느낌, 블랙보리라고 왜 아시죠? 네. 일부 커피숍 가면 그 블랙보리만 나는 커피를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좀 써가지고 물을 붓다 보면 결국엔 그냥 보리차처럼 되는. 네네. 그런 형태의 커피를 파는 데도 많아요. 강한 맛이 좀 있어야 아무래도 좀 그런 흐리게 먹거나 물을 타서 먹어도 좀 어떤 커피의 그런 게 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약배전을 한 상태에서 물을 많이 타면 보리차가 되고요. 맛이 보리차예요, 진짜. 그럼 강배전을 하고 물을 내가 원하는 만큼 넣어야 그래도 커피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나의 취향대로 먹을 수 있는데 약배전을 하면 선택의 그런 폭이 넓어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커피의 향이라던가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도 단순히 약배전을 해가지고 어떤 유통을 하거나 어떤 매장에서 판매를 하기는 쉽지는 않죠. 물론 이제 스타벅스도 약배전을 하고는 있어요. 에스프레소 혹은 뭐 블론드 로스트라고 해서 매장에서 원두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두 자체는 이제 강배전을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오는 것들은 맛이 좀 없다 라는 느낌을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강배전을 하기 때문에. 네네. 강배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 강하게 로스팅을 했다. 네네. 로스팅 좀 많이 많이 볶은 거죠. 많이 볶았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스타벅스 가면 레시피가 엄청 많잖아요. 네. 거기 나와 있는 조합들을 모두 합치면 한 8만 개가 넘는 종류의 음료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걸 바리스타들이 다 외워야 되잖아요. 개개별로 외우면 못 외우죠. 근데 이제 패턴이 있어요. 아, 뭐 예를 들어서 사이즈별로 샷은 뭐 1, 2, 3, 4, 1, 1, 2 뭐 이런 식으로 아. 들어가고 뭐 시럽은 1, 2, 3 뭐 이런 식으로 시럽의 수라던가 네. 기본적인 뭐 샷의 수 이런 거는 패턴이 있어서 기본적인 음료, 가장 많이 나가는 음료들이나 혹은 뭐 프로모션 음료 이런 것들은 레시피를 보고 그러니까 외우지만 그 외에 이제 뭐 진짜 막 1년에 한 번 팔까 말까 하는 음료들 이런 것들은 그 패턴이 체화가 되면 이제 뭐 음료 이름만 들어도 대략적으로 샷이 몇 개 들어갔고 시럽이 몇 개 들어갔겠군 이게 상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개개별의 레시피를 외우는 개념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또 이제 궁금한 게 시즌별로 메뉴 개발이 막 들어가잖아요. 네. 시즌에만 파는 메뉴 개발들이. 그럼 그런 메뉴 개발은 하는 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요? 음료팀, 뭐 푸드도 마찬가지고 음료팀, 푸드팀이 따로 있고요. 그 음료팀, 푸드팀에서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R&D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료를 개발을 이제 하고 음료 개발을 할 때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오미자 피지오가 나왔었거든요. 뭐 그런- 오미자 피죠.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로컬의 아이덴티티를 담을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주안점을 두고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개발을 했다가 이게 한시적으로 팔고 아예 없어져요? 아니면 내년에 나오거나 아니면 상시 메뉴로 바뀌거나 뭐 이러나요? 그 메뉴를 준비하고 개발하고 준비해가지고 실제 상품으로 나오는 게 뭐 솔직히 한두 달로 될 일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뭐 몇 개월, 길게는 뭐 1년, 2년 전에 아예 미리 개발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상되는 판매 수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실적으로 봤을 때 네. 그걸 바탕으로 어떤 부재료나 이런 걸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판매하기 어려운 부분은 좀 있어요. 뭐 그런 그 게- 시즌에만 나오는 네, 재료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커피도 결국은 농산물이거든요. 그렇죠. 커피 콩이니까. 네, 커피 원두 농산물인데 결과적으로 농산물들을 활용한 거란 말이죠. 과일이라던가 이제 우유 유제품 이런 걸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같은 프로모션 음료가 오래 나오고 없어졌다가 그 다음에 돌아왔다라고 하더라도 맛에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원두의 차이도 있겠지만 뭐 이제 레시피가 개선된다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규제라던가 이런 게 바뀌면서 들어가는 어떤 재료가 변경된다거나 하면서 맛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죠.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먹으러 스타벅스에 가서 잘 모르는데 뭐 요런 꿀팁이 있다. 뭔가 좀 신선한 커피, 맛있는 커피, 좀 혜택을 얻으려면 요런 꿀팁이 있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 꿀.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에스프레소 베이스 음료는 뭐 워낙 주문하고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쵸. 뭐 또 신선도나 이런 거는 차이가 없는데 자주 드시는 음료가 있으면은 뭐 앱에 보시면은 음료를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내가 먹는 음료를 뭐 커스텀까지 해가지고 그런 거를 활용을 하면 좀 빠르게 계산하고 사이렌 오더 같은 걸 하거나 할 때도 되게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게 좀 있고 뭐 지금은 일부 매장에서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꿀팁이라기보다는 그냥 커피를 좀 다양하게 즐기고 싶다라고 했을 때 팁인데 아메리카노만 드시지 말고 아이스 커피를 드셔보세요. 아이스 커피? 아이스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고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에 물을 넣고 얼음을 넣은 거잖아요. 아이스 커피는 드립 커피를 차갑게 한 거예요. 원두가 이제 뭐 주별로 이렇게 바뀌어요. 아, 오늘의 커피 같은. 그 오늘의 커피 아이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장 포스 옆쪽 뭐 앞뒤 양옆을 보시면은 이렇게 핫, 뭐 케냐, 뭐 아이스, 뭐 하우스 블렌드 이런 식으로 써놓은 판이 있어요. 본 것 같아요. 그게 오늘의 커피, 핫은 오늘의 커피, 아이스는 아이스 커피의 원두인데 그거를 드시면은 조금 더 다양한 원두를 맛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에스프레소 원두랑 달라요? 아, 다르죠. 에스프레소 머신에 들어가는 원두는 에스프레소 로스트라는 따로 그 원두를 사용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항공으로 달라. 네네네 그렇고 아이스 커피나 오늘의 커피를 드시면 원두의 세계에 조금 더 눈을 뜨기는 좀 쉬워지죠. 단순히 그냥 막 어디 찾아가지고 핸드드립 커피 먹고 막 뭐 케냐가 맛있어서 이런 거 수고를 좀 줄일 수 있다. 특히 시즌 원두가 나왔을 때는 시즌 원두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아이스 커피는 모든 매장에서 팔진 않아요. 아쉽게도. 아, 그래요? 네. 그 아이스 커피도 결국은 폐기 그 해야 품질 되니까. 관리를 다 해서 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스 커피가 없고 오늘의 커피만 제공이 되는 매장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나름 꿀팁이라면 꿀팁일 네네. 수 있겠네요. 바리스타가 그래서 가끔 물어봐요.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아이스 커피 맞으시죠? 아, 진짜? 왜냐면 아이스 커피 얘기하는데 아메리카노를 주는 데가 일반적으로 10중 8구예요. 아, 네, 그렇군요. 카페에선 그래요. 아, 아이스 커피 주세요. 사람들이 아이스 커피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거의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의미하고 하니까. 네네. 다음 영상에서는 바리스타에서 어떻게 마케터를 전향했는지 그리고 마케터로 스타벅스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